네, 낙폭이 깊어지는 오후장입니다. 일단 양대 증시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이 깊어져도 5일선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남은 금요일 이제 상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개막을 했고요. 여기에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 회담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 미국의 통상장관과 한국의 통상장관이 만나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분위기만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일 장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서요. 함께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고요.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감세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감세안이라 한다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 그리고 개인 소득세를 인하해주는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하원은 통과됐지만 중요한 건 상원 통과를 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상원에는 민주당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만약에 이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성 소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가 이제 내일 미국 정부와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서 전해졌습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화오션 대표와 미국 무역대표부 장관이 비밀리에 좀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나온다면 조선주가 다시 한번 신고가 직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인구미래위원회를 직속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공약이 준비되어 있어서 매머드급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오후 투자뉴스 소식 때 전해드렸었고요. 그때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특히 쌈지엔터의 주가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다라는 쌈지엔터 신고가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다음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또 공약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새 은행 설립에 대해서 4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다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제4은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다. 지금 인터넷 뱅크가 좀 활력을 얻고 있는데 여기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들이 결합한 제4의 은행이 어디서 만들어질까가 주요 포인트고요. 그 4가지 후보 중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소소뱅크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소소고 소소뱅크인데 소소뱅크의 또 주주인 리드코프와 신라젠이 장중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장중 25%까지 급등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해킹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국 이용자 몰래 얼굴의 영상과 주민번호를 중국에 넘겼다라고 하면서 테무에 과징금 13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부각되고 있고요. 한화도 방산 기밀을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오후장에 전해지면서 센즈랩이 아침의 탄력을 계속 오후장에도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보안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AI 의료 관련주들 이슈도 보겠습니다. 사실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가 한 차례 주목을 받았고요. 의료 AI나 의료 기계가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로킷 헬스케어가 오늘 또 상장 후 최고가 구간을 달리면서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시면 이 폴라리스 AI 파마가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흐름이 확인되었고요. 3빌리언 같은 경우도 9.5%의 시세, 파러스 아이바이오 2.7%. 이 외에도 앞서서 돌아가 보시면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할게요. 넘어가서 확인할게요. 뉴스 다시 확인할게요. 자, 지금 폴라리스 AI 파마 그리고 3빌리언 그리고 온코크로스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수급 쏠림이 오후장에는 조금 더 어디로 포착이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마감 스포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시장인데 이럴 때는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지, 오늘 매수 기회가 좀 확실히 보이는 쪽이 있는지 여러 이야기 궁금하네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어서 첫 번째 주제를 저희 전자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목표는 있죠. 늘 6만 전자는 언제 가나.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이발하고 오셨네요. 뭔가 오늘은 뭐 하는 날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버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어느 정도인 시장인지도 궁금해요. 여기서 좀 현문우답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끝나면은 책거리라고. 거리죠. 네.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관세 때문에 하락했던 제재를 딱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제재를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정책 테마들, 조선 방산 여러 가지 종목들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재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승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플러스 이제 책거리가 끝나게 되면은 다음 항해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좀 가지잖아요. 불안과 기대를 가지는데, 지금이 그러면 이제는 제재에 돌아갔다. 그럼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오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만 따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은 올랐지만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 수급을 또 왜 꺼내냐면은,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달에 코스피가 2,896포인트, 그러니까 2,900포인트 부분까지 갔다가 하락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꺾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지수 장세로 갈 수만 작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작년부터 그랬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갈림길 속에서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0.7%, 0.8%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뭐 때문에 빠지지? 라는 판단을 좀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장 끝나고 나서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유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 방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와서는 뭐 스탠스가 개인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하이닉스가 좀 강했었는데, 하이닉스가 강했던 것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조금 이제 협상이 또 리스크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 강했잖아요. 네. 그 영향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받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삼성전자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항상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되는데, 어떤 핑계로 지수 대형주 장세에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뭐 기대주, 만년 기대주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시장적 성격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더 큰 거네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M&A 이슈가 있었지만 네네네. 사실 그게 본격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까?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열 잡는 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희만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전장 관련돼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컸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처럼, 아니면은 과거 2014년도에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를 뒤집게 되면서 주력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은 당장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반도체 업황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거시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만 유입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가벼울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붙기는
하네요. 이 정도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말고 조금 더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시도 있고요. 자, 그 관점 하에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리 이주연 대표님과도 기술적인 자리 점검받고 있습니다. 늘 삼성전자 물어보고 있는 그 자리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는 있어 보여서 이걸로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구간이 사실 뭐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전에 뭐 만들었던 고점 라인이 5만 뭐 6,800원, 5만 7,000원 그 정도 사이였었는데 최근에 뭐 하루 만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주신 그 부분하고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아마 좀 수급들이 동반이 되는 시기는 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애매하게 환율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1,300원 후반대까지 또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을 반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1,300 뭐 중반대까지 예.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삼성전자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5만 5천 원대 밑에서는 삼성전자는 언제든 사실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구간별로 나눠서 담아 가시는 거는 언제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구간도 사실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지금은 좀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격적인 위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어떤 수급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천천히 모아나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여전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뉴스가 있었긴 했죠. 그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가 절상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 여부 주시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위로 틀 수 있을지도 대형주 장세가 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잡고 얘기할 쪽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 정말 나이스하고 와 멋졌다 했던 종목 아니었나요? 현재 구간 분위기 보니까요. 일단 고가권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지수의 분위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이 오를 게 맞다면 어제 강했던 종목은 계속해서 오늘 쉼을 용인하고 가는 방향을 틀어주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쪽으로 본다면 뉴스가 강했던 쪽이 맞고 해서 그럼 뉴스에 기인한다면 저희는 연속성을 예견할 수 있는 건가요? 적어도 5월달까지는 봐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 관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또 미국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자, 트럼프 1기 때 화석연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때 가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신재생에 가게 되고 화석연료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또 2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속성. 네. 단계 끝날 건가? 아니면 신생이 계속할 건가? 맞아요. 이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연속성이 있게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갈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안 유리하고 그걸 떠나서 아직까지 누가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SK 오션 플랜트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정책 테마가 반영되고 있다는 건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 IRA 있던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축소시키는 것들을 연기했다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봤을 때 미국 쪽 이슈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 정책 테마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국내 좀 치우쳐서 말씀드려야 드려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초대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연속성이 문제인데 아직 누가 달성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과거 경험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탈탈 원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되게 강하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뭐 불가피하게 좀 단기 정책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달은 봐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단기 테마로 우선 먼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단기에 있어서는 그러면 긍정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오션과 MRO 동맹 맺은 뉴스도 어제 기인을 했잖아요. 근데 내일 하나오션 대표가 미국 정부랑 비공개 단독 면담 네, 있으니까 단독 뉴스긴 했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케이를 주셨고 멀리 본다면 차기 정부 들어서서 정책적 명확성 보고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무조건 넣어놓고 보실 거긴 할 거거든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이슈도 살아있으니까요. 이주연 대표님,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애매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되면은 그때 한 18,000원 밑으로 네.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기술적으로는 메리트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아래꼬리를 현재 달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바닥을 잡는 흐름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번 대선 그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 전까지는 그 관련된 그 업종들이 계속 수단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 오션플랜트는 아마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게 사실 풍력을 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풍력 산업 자체 뭐 투심은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업 자체가 이제 뭐 역주행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는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풍력을 워낙에 좀 싫어하고 있고 뭐 이제 바람개비가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뭐 꽂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풍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석탄 발전 양을 이제 풍력 발전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성 자체는 계속 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길게 봤을 때도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휘청일 수는 있어도 심리적으로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눌림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달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태양광 쪽으로 좀 더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긍정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모멘텀이 다각화되어 있는 네.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유럽 쪽에서도 계속 이 풍력 그 터빈이라던가 이쪽들에 대한 노후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체 수요에서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신고가 잔치가 이쪽에서도 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요. 알겠습니다. 추세가 있어서 전환에 성공했는데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 눌렸을 때 더 예쁠 수 있겠다. 기술적으로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AI주가 오늘 또 강하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시장 쉴 때 다시 또 집중이 되는 성격인데 폭발적이다기보다는 의류 쪽 묻은 AI가 더 폭발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포트상에 꼭 있어야 한다면 정책주 관련해서 실체 있고 앞으로 성장성 확보되어 있는 스토리는 AI니까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폴라리스 AI는 어떨까요? 이전에 저희 점심 방송에서는 마음 AI를 탑픽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같이 좀 관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 정책 테마 때문에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AI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 흐름을 타고 만약에 AI가 좀 부각이 된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 뭐 최근에 AI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다른 뭐 풍력도 그렇고 일단 그 정책 테마 쪽으로 너무나 많이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임 AI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폴라리스 AI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런 거 또 감안해가지고 폴라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엔비디아 파트너 프로그램 그 커넥트의 어떤 공식
파트너사로 아시겠지만 폴라리스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정책 테마 플러스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적으로 이제 그 수익성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국화 컴퓨터가 저는 부합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국회 쪽 국책 사업 같은 경우도 일단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일단은 정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 컴퓨터의 AI 자회사들이 어쨌든 최근에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건 좀 감안해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근데 한국 컴퓨터가 그렇게 주가 강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AI가 강하지? 아, 결국 정책이구나. 정책.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대선 전까지로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선 이후에는 그때 나오는 걸 보고 다시 네네. 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관점 잡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몰렸고, 막 꼬리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쪽이 AI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주연 대표님, 폴라리스 AI는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추가 상승 채널을 만들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일단은 폴라리스 AI가 원래 그 70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00원대에서 이제 최근 고가까지 보면 한 4,000원대까지 올라온, 꽤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꽤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구간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전과 지금과 달라진 점을 생각을 하면은 뭐 엔비디아라는 어떤 좀 그 파트너가 붙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의 정책이라는 어떤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붙긴 했습니다만, 기업적인 가치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이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대응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정책상으로도 AI라던가 뭐 로봇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테마 안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로봇도 그렇고 의료 AI도 그렇고 기본의 그냥 생성형 AI도 그렇고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지금은 좀 가능한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길게 뭐 끌고 간다던가 이런 형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그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물 구간에서는 조금 수익 좀 챙기고 비중 조절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그렇다면 의료 AI 단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호흡을 보고 계시네요. 두 분의 의견은 관망입니다.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롯데 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은 물론 비가 올 것 같은 구름 낀 날이긴 하지만, 자,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로 꼽습니다. 특히나 1분기에 비수기임에도 깜짝 실적을 내보였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살아있고요. 최근 들어서 추세를 상승 방향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더 주가 상승 여력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있죠. 단지 지금은 좀 휴게소에 들렸다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있죠. 그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4월달 들어가가지고 이제 8,000원대에서 지금 최고가 11,400원대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월 1일부터 아니면 4월 1일부터 그리고 4월 1일 이전부터 이전 뉴스까지 다 찾아봤는데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뉴스가 4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러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13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그게 딱 오늘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4월 1일부터 방금 말씀 실적 모멘텀에서 자분자분 올라왔다라면은 이미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뉴스 선반영 관점에서 좀 시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휴게소를 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만약 실적 효과가 한 개 분기에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뭐 여기서 추가적인 접근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이쪽에 뭐 시청 쪽에 가게 되면 다 중국말밖에 안 들려요. 그만큼 관광객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아 진짜 면세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가 됐던 돈 많이 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뭐 1분기도 좋고 지금도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특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특히나 중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적 효과가 한 개 분기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재시동을 걸게 되면은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은 어쨌든 카지노 플러스 이제 면세점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면세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 숨죽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아마 흐름이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도 정말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롯데관광개발도 좋지만은 잠시 이제 뭐 고속도로 막혀서 우회한다라는 느낌으로 호텔신라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호텔신라는 수급 보면은 이게 왜 안 가지? 기관이 네, 그렇죠. 네, 나름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수급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뭐 신세계 그리고 지금 롯데관광개발 돌아가면서 강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호텔신라도 한번 파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지금 그 확실히 카지노 쪽 보니까 추세가 다 일변도예요. 상승 방향. 그리고 면세 쪽으로 본다면 호텔신라 한 번 기준을 잡고 지금 그 다음에 뭔가의 추가 상승 파동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인데 기관이 그동안 꾸준하게 12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 종목까지 주셨네요.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2분기 때 어떤 실적 흐름 나올지요. 자,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롯데관광개발 그렇다면 눌림을 기다린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지 지금도 들어가도 예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할지 헷갈리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대표님. 눌림을 기다리면은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위쪽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10,00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롯데 관광개발이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 연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실적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롯데 관광개발이 보통 그 저점대를 한 9,000원 정도에서 많이 잡는 그런 흐름들이 이전부터 몇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 보시다시피 9,000원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슈팅이 좀 많이 나오면 20,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때 23,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형성이 됐을 때 실적이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였거든요. 천억 넘게 적자였던 그런 구간이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내년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이제 하단 라인이죠.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그런 하단 라인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업의 회복 속도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주가 상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위로는 더 열어둘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1분기에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 3월 달까지 1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좋았는데 4월 달 데이터도 상당히 좋고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볼 수가 있어서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공통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기반한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바로 들어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한 템포 쉬어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성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저희도 잘 지켜볼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엔터주 중에서도요. 오늘 JYP 엔터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요. 보시죠.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노래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JYP 엔터만 유독 내렸을 때가 기회였는데 네. 결국 이렇게 또 보여주네 올라간다라는 것을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근데 측정 불가능인가요? 괜찮나요? 예정대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맞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노측면에서 뭐 아쉬웠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하이브도 그렇고 최근에 YG엔터도 그렇고 예. 다 잘 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갔기 때문에 이제 얘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아쉬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리포트 쏟아지잖아요. 리포트 네.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과 그거죠. 1분기 부진했지만은 JYP 엔터테인먼트도 여타 대형 엔터사처럼 실적이 2분기부터 연말까지 좋을 거다. 여기 결론이거든요. 사실 JYP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 동의했어요. 올해는 좋을 거라는 부분들. 근데 1분기 보게 되면 하이브라든지 다른 기업들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뭐 JYP만 유독 예상치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그리고 그 그룹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걸그룹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준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갑자기 트와이스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트와이스가 이렇게 활동을 할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보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룹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 빅4 다 줬나요? 네. 알겠습니다. 엔터는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강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JYP 엔터가 가장 예쁜 거였잖아요. 저희 입장에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걸까요, 대표님? 네,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의견을 중립으로 드렸는데, 사실 엔터 자체는 전반적으로 뭐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키 맞추기 측면에서 뭐 상단에 대한 기대감은 뭐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중립으로 드린 이유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SM을 기준으로 해서 SM이라던가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일단 그룹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알령 해제라던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또 SM이기도 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키 맞추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아마 이제 그쪽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엔터주들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이어서 좀 종목별로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ETF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엔터주들은 계속 2분기 실적 여전히 좀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이펙스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네네. 공연한다고 했다가 지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날짜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또 내용이 좀 보도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공연 일정이 또 잡힌다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엔터주들을 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라올 때 그 추격 매수보다는 엔터주들은 조금 이제 여유 가지고 좀 그 조정 시에 매수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렇다면 엔터는 두 분 의견이 또 동일합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업황에 있어서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TF까지 얘기 나오는 쪽은 사실상 다 같이 손잡고 가는 쪽이다라는 방향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JYP 엔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쪽 종목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로킷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너무 강해요. 네, 시장이 오늘 같은 날 원래 신규 상장주에 몰릴 수 있다라는 네네. 해석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꿈틀거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모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AI의 확산의 측면에서 네. 지금은 주목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저도 뭐 오늘 같은 장세에서 이제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장세에서 대안으로 신규 상장주가 튀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끝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왜 오르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가 좀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파트너사 타이즈 메디컬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공식 공급
그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트워크 비지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 최대 의료 공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뉴스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요 내용 있고 그리고 요게 이유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건기식에 그렇게 많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오늘 또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K뷰티 그리고 K 음식료 이어서 K 건강기능식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5년 새 이 건강기능식품 수출이 2배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킷 헬스케어가 미국 자회사가 있거든요. 로킷 예. 아메리카가 있는데 이 회사 통해가지고 건강기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연결고리도 아마 오늘 로킷 헬스케어에 네.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공급망 확보한 거 플러스 이제 건기식, K 건기식 요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동반해서 아마 요런 핑계로 아마 수급이 쏠리면서 상한가에 오늘 진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다고 집중을 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로킷이 이런 이유로 올랐구나. 근데 오늘 또 마침 지수가 쉬어가니까 신규 상장의 수급이 모여서 네. 상한가를 이룩한 그렇죠. 거구나.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입니다. 요 정도. 알겠습니다. 아, 고민되네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AI 그리고 제가 의료 AI는요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제한적으로 봐주셨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오늘 상한가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매매적인 차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로봇주들이 강했을 때 나우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주였고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지금도 강한 흐름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수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좀 테마별로 순환매가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은 좀 강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로킷 헬스케어를 뭐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 조금 더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뭐 플랫폼, 재생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AI라던가 뭐 3D 프린팅 뭐 같이 이게 접목을 시켜서 이제 의료 AI 쪽에서 좀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근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로킷 헬스케어가 지금 5년 연속으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뭐 유동 부채 대비해서 유동 자산이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재무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좀 부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금 확보라던가 이런 것들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요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트레이딩적 관점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올려놨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다른 우선주의 쪽이 좀 많으시네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견해 주셨거든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도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